힘내세요. 레벨 3, 2단원 레벨 3입니다. 자, 실수 A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지수함수죠? 그죠? 지수함수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보도록 하시면은, fx의 정근선은 y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fx는 a의 x제곱 꼴인 거잖아요? 얘가 지금 함수 형태로 있는 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없기 때문에 y는 0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정근선을 그대로 갖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보통 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공짜로 주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가면은 마이너스 1보다 a가 크고 0보다 작다라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fx가 여기 지금 밑으로 있는 숫자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야. 그죠? 요 녀석을 얘가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아이고, 뭐 손을 따고 왔어. 자,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아이씨, 만나면 안 되죠. 자, 둘 중에 하나로 그려지죠. 네. 맞아요? 근데 얘로 그려지냐 얘로 그려지냐는 요 밑으로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수냐 음수냐가, 아니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요 a의 값의 범위로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 건데, 얘 표준형으로 고치면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이거든. 이것의 x제곱이 바로 fx가 돼요. 얘가 지금 축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인 함수가 요 밑으로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주어져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인 이 2차 함수가 x제곱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이 범위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 여기쯤에 있을 거고 0이 여기쯤에 있을 건데요. 실제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0이 1이다가 됩니다. 1.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1이다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모두 다 1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a 값에 대해서면 바로 이 부분만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바로 여기에 있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fx의 x제곱 밑에 들어있는 이만큼이 1보다 작고 0보다 커요. 그럼 fx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질게요. 맞아요? 여기 이 녀석에 따라서 뭐 공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가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니은의 보기에서의 fx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지고, x축이나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1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1이 1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f1은 1에서의 함수값이고 이 녀석은 반드시 이 녀석보다 밑에 있으니까 f1이 1보다 작을 것이다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았다라고 해주면 돼. 여기까지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에 f-1이 1보다 작다면 여기까지가 또 조건이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봐봐. fx는 어쨌든 간에 여기 위에 그려져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은 가져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은 갖는데, f-1이 1보다 작다면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데 f-1은 여기쯤에 있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f-1은 여기쯤에 있겠지. 그러면 f-1이 1보다 작으려면 바로 이 왼쪽 그림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f-1 함수값이 1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f-1 함수값이 1보다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왼쪽 상황을 봐야 되는구나. 디귿은 바로 이 왼쪽 상황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fx 함수가 증가함수란 얘기고요. 맞아요? 증가함수기 위해서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이 x제곱 밑에 있는 요 함수가 1보다 커야 fx가 증가함수입니다. 그죠? 그 얘 이제 이렇게 이항시키면은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되고 a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죠? 근데 0보다 크다라고만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게. 그래서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정답 2번. 알아들으셨니? 지금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fx는 a의 x제곱이다라고 해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밑으로 있는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fx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이 저 밑 위치에 조금 어려운 식이 있지만 근데 접근하는 거는 똑같아요. 얘가 이 자체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fx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또 얘기한 게 학교 선생님들이 니네한테 호락호락한 문제를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밑이나 지수에다가 2차 함수 넣는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밑이나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에 밑, 지수, 진수 자리에 2차 함수가 들어간 문제야말로 학교 시험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합니다. y는 2분의 1x 제곱이랑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2에 2-x-2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함수 그려줬어요. 개땡 q지.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하겠대요. 개땡 q야.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거야. 그래서 p의 x좌표가 x1, q의 x좌표가 x2 이렇게 x1보다 x2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위치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바로 요 점의 위치가 궁금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래프를 문제에서 공짜로 줬으면 점좌표 찾는 거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어떤 특정 점들 있잖아. 쟤는 저기 저 꺾여있는 부분이 x축이랑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찾고 싶잖아, 저 점. 그치? 너무 찾고 싶은 게 맞아. 그래서 2의 2-x-2의 절대값을 씌운 게 0이려면 절대값을 안 씌운 것도 0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2의 2-x제곱이 2여야 되고 그러면 x는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2의 1제곱이 돼서 2가 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1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x1은 1보다 왼쪽에 있고 x2는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자 기억은 맞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합니다. y2는 누구야? q의 y좌표잖아. 자, y2가 2분의 1보다 클 것이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y2는 얘랑 얘가 만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꺾여 올라온 거랑 만나잖아요. 그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절대값에 벗기면 y는 2에 2-x-2로 이렇게 벗겨지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이거 절대값에 벗기면 y는 -2에 2-x 플러스 2라고 벗겨진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Q는 Y는 2분의 1 X제곱이랑 얘랑 만나는 점이죠. 얘랑. 그죠? 그래서 저 둘은 선생님이 같다라고 해서 연립할 거예요. 2분의 1의 X제곱은 마이너스 2에 2-X제곱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지수방정식 풀듯이 우리가 풀면 되는데 일단 여기 우변에 있는 녀석을 2분의 1의 X제곱으로 통일을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x-2제곱 되죠. 지수부 반대, 밑은 역수.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2분의 1을 x제곱보다 두 번 덜 곱했단 거니까 그냥 두 개 앞으로 빼버려서요. 마이너스 4에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밑통일 지수통일이 됐네. 그러면 얘랑 동료항이니까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의 x제곱은 5분의 2다가 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때 이 x제곱이 누구냐면 x2야. 바로 요 Q점의 교점의 x좌표가 x2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양배에다가 로그 잡으면 x2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2분의 1에 5분의 2다라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이 x2라고 하는 점이 얘가 가지고 있는 점이잖아. 요 x2는 이 녀석도 가지고 있지만 Q점은 바로 얘도 가지고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x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y2가 등장하겠지. 그러면은
y2는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밑과 밑이 똑같으면은 쑥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는 5분의 2다가 되고 5분의 2는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y2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한 니은은 틀렸어요. 이렇게 됐죠? 쏨 졸지마. 힘내. 화이팅.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자. 진짜 3주 뒤야. 아, 부럽다. 내일 껴요. 일주일만 더 있으면 시험 끝나네. 부럽다. 난 자. 다음 주. 그 다음에 이번엔 x1 가지고 노르래네. x1. 그러면 x1은 또 뭐냐? P점이잖아. 그지? P점은 또 얘랑 이 녀석의 연립이지. 그지? 그래서 저 두 녀석을 또 연립합니다. 2분의 1의 x제곱는 2의 2-x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절대값에 꺾인 이 녀석과 연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똑같이 이 녀석을 잘 요리조리 바꿔서 2분의 1의 x제곱으로 만들어줘야겠지. 그러면은 우리 아까 해놓은 거 좀 참고하자. 그러면 자, 4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다가 돼.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랑 얘가 동료항이잖아.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1의 x제곱은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때 근이 되는 이 x가 요 녀석이기 때문에 x1인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x1은 해서 이것을 이제 로그로 표현을 해보면은 로그 2분의 1의 3분의 2다라고 해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x1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x1이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죠. 맞나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로그 2분의 1의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이걸 유리화를 해주면 로그 2분의 1의 유리화 굳이 해줘야 되나? 유리화 해주지 말자. 그래서 요거를 크다 로그 2분의 1의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해놓고 이것과 이것의 크기 관계를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꿨을 때 참이 되면 디귿도 참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자, 3분의 2가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참이 되는 걸 보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루트 속에다 집어넣으면 요거 루트 9분의 4가 되고 루트 2분의 1이다가 되고 작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 그지? 그러면 통분해보자. 루트 18분의 8 되고 루트 18분의 9가 되니까 오른쪽이 크다. 그지? 그럼 이게 다 참이야. 부동호방에 옳게 성립하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디귿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 디귿 해주시면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요건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문제에서 공짜로 그래프를 주면요, 거기에 있는 특정 점들을 반드시 찾으세요. 여기 요거 찾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게 씌워져 있지만 저 절대값을 꺾였을 때 어떤 모양을 갖는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죠? 언제 뒤집어진 거다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녀석 y는 t다라고 하는 직선이 y는 로그 3의 x, y는 로그 3의 x-n과 만나는 점을 pq다라고 얘기를 하고,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것과 만나는 점을 r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자, 그럼 이제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것의 그래프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첫 번째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1이네. 얘가 바로 y는 로그 3의 x지.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두 번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강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3의 x-n이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자, 여기에다가 y는 t를 긋겠대. 근데 t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진 않았거든.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끄으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y는 t를 끄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만나는 점을 p, 두 번째 것과 만나는 점을 q라고 부르겠대. 그리고 q에서 x축의 수직이 되게 선을 그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첫 번째 함수와 만나는 점을 h라고 이름을 r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자, 이런 그림은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거의 기본 소양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은 1을 n만큼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1 플러스 n이다. 뭐 이 정도까지 찾아주면 조금 더 이쁘게 찾은 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점좌표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자, P점부터 찾아봅니다. P점. 자, Y는 T에다가 그었기 때문에 Y좌표는 T야. 그리고 이 녀석의 Y가 T일 때의 X의 값을 찾아보면 로그 3의 X는 T다에서 X는 3의 T제곱이죠.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 3의 T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P점 좌표야. 자, Q점 좌표는 P점 좌표와 Y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T 이렇게 들어가요. T. 자, 그 다음에 이제 X 좌표 찾을 건데 여기 좀 좁다. X 좌표 좀 긴데. 자, 여기 이 두 번째 함수에 Y자리에다가 T 대입해주면 T는 로그 3의 X-N이다가 되고, 그러면 X-N은 3의 T제곱이다가 되고, 그러면 X는 3의 T제곱 플러스 N이다가 되겠지. 자, 이게 Q의 X좌표. 자, R의 X좌표는요, Q랑 X좌표를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3의 T제곱 플러스 N,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있는 요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한 로그 3의 T 플러스 N, 이렇게가 바로 R의 좌표가 돼요. 자, 지금처럼 Y축의 수직이 되는 거랑 X축의 수직이 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뭐 좌표 구하는 거는 흔하게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그지? X좌표가 똑같다, Y좌표가 똑같다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워주는 거. 자, 일단 이 그림을 그렸어요. 완성을 시키고 나서 가조건을 보면은 n은 1부터 50까지다. 뭐 쓰레기고요. 넘어가세요. 나조건을 보면 어떤 의미하는 실수 t에 대해서 pq의 길이랑 rq의 길이를 더한 게 2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거 가지고 이게 조건식이잖아요. 자, 이 조건식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서 n의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pq의 길이는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 rq의 길이는 r에서부터 q까지의 길인데, 그럼 PQ의 길이는 Q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PQ의 길이는 3의 T제곱 플러스 N에서 3의 T제곱을 뺀 N이 바로 PQ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RQ의 길이는 R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면 돼요. 그래서 로그 3의 T제곱 플러스 N에서 빼기 T 해주면 돼요. 이게 RQ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문제 준 조건식이 이거 두 가지를 더했을 때 2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더해보자. n 더하기 로그 3의 t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t를 한 것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n이 1부터 50까지다라고 얘기한 이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n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구간에 따라서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성립하냐 안 하냐,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성립하냐 안 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 뭐 이거를 뭐 내가 좀 이따가 뭐 서술형 저기 답안지를 주거나 해서 뭐 풀이에도 똑같이 나와요.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이렇게 가정해서 풉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거를 가정해서 푸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내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를 노가다로 푸는 게 더 빨라요. 노가다로 푸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자, 노가다로 풀기 위해서 자, 이 녀석을 일단은 해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뒤에는 이 빼기 t다라고 하는 거를 요 속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왜 여기 속에 이제 t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t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로 바꾸면 로그 3의 t제곱이거든. 그럼 이제 이 빼기가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이 두 번째 로그의 진수가 첫 번째 로그의 분모로 들어갑니다. 진수의 분모로,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로그 3의 1 플러스 3의 t제곱분의 n 크거나 같다 20보다가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내가 어디에서 자, 여기는 요 녀석 진수에 있는 1 플러스 3의 t분의 n이다라고 하는 요 녀석 볼게요. 자, 여기에 이 진수에 있는 이 녀석이 지금 자연수의 n의 개수를 모두 다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이항을 시켜보면은 로그 3의 1 플러스 3의 t제곱분의 n 크거나 같다 20-n보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이거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짝 짱구를 굴려야 돼. 대신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방법은요, 짱구를 문제 풀기 전에 노가다 하기 전에 살짝 굴려야 돼요. 자, 어떤 짱구를 굴리냐면, 야, n이 50보다 크대. n이 50보다 크대요? 아, 50보다 작대요. 그 50에 근접한 숫자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50에 근접한 숫자인 경우에 20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30에 근접한 숫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50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플러스 3의 t제곱분의 50이 돼요. 1 플러스 3의 t제곱분의 50. 그러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1 플러스 3의 t제곱분의 50은 무조건 1보다 크죠? 무조건 1보다 커. 그러니까 이 녀석이 t가 뭐든 간에 이 녀석은 이 오른쪽에 생겨요. 어디에 생긴다는 거야? 양수에 생긴다는 거야. n이 엄청 큰 경우에. 그지? 양수에 생긴다는 거야. 근데 얘는 뭐였어? 아까 n에다 50 집어넣으면 음수였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 아니,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니까 참이 나와. 참이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녀석은 점점 작아져요. t의 크기에 따라서. t가 커질수록 이 함수값은 점점 작아진다고. 여기는 이 녀석은 n이 작아지면 점점 커져요. 얘는 점점 작아지고 얘는 점점 커진다는 건 가장 큰 n부터 시작해서 어떤 적정 더 이상 되지 않는 n이 있다는 거고, t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문제에서 지금 얘기해주지 않았죠. t는 실수라고 했는데 뭐가 생략된 거야? 모든 실수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은 지금 분모에 있는 이 3의 t제곱이 3의 거듭제곱 그 어떤 숫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의 거듭제곱 그 어떤 숫자도 될 수 있는데 그때 요 n이 1에서부터 50 사이 숫자 어떤 거가 들어가도 항상 양수다가 나와요. 항상 양수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그 녀석이 20-n보다 커지게 되는 게 단 한 개라도 존재하면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 녀석의 최대값이 진수의 최대값이 로그 3 뒤에 들어갔을 때 그게 20-n보다 큰 게 단 한 개라도 등장하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볼 건데 1 플러스 3의 t제곱분의 n의 최대값은 근사적으로 1 플러스 n에 가까워져요. 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왜? 근사적으로 라는 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리미트는 수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만 모르잖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1 플러스 n이다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1 플러스 n을 적을게요. 이렇게 n. 그래서 이 최대값이 20-n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그 n을 50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여나갈 거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n에다가 요것도 3의 20-n이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n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n 이항시키면 3의 20-n제곱 마이너스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인 n을 지금부터 n자리에다가 50부터 대입을 해가면서 점점 줄여나갈 거야. 언제까지가 되는지. 자, n에다가 50을 집어넣잖아? 그럼 이건 1보다 작은 수고, 맞아요?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되고 얘는 50이 되고 1보다 작은 수에서 50을 뺐기 때문에 이거 왜 부등호 방향이 이렇냐? 부등호 방향 반대인데. 자, 1보다 작은 수에서 50을 뺐기 때문에 음수가 되고 1보다 작다니까 참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도대체 견적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 숫자를 1부터 50까지인데 50개 숫자를 다 집어넣을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뭐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과 거기에 들어가는 n 사이에 어떤 특정 숫자가 1에 근접해지는, 그 차이가 1에 근접해지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 20-n이다라고 n자리에 확 줄여보자. 2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n자리에 20을 대입을 해주면 1 빼기 20이 되면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 돼요. 근데 1 빼기 20이면은 벌써 마이너스 19야. 그죠? 자, n자리에다가 19를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20-1제곱이 되니까 3 빼기 19가 되면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자, 그러면 3 빼기 19는 마이너스 16이죠. 그죠? 얘가 언제 뒤집어지는지 크기 관계가 찾아보자. 자, n자리에 18을 대입해 볼게요. 이게 엄청 빨리 커져요. 18 대입해주면 9 빼기 18이 돼요. 9 빼기 18.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 되는데, 자, n자리에다가 17을 대입해주면 3의 세제곱이 되니까 27 빼기 17이 돼서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이 됩니다. 3의 거듭제곱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3의 거듭제곱이 저 3의 20-n제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거의 n과 근접해지는 숫자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된다? 50에서 18까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3개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n의 값의 범위를 가정에서 풀게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원래. 근데 이거 n의 값의 범위를 가정을 하려면 그게 더 힘들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을 때 n의 값의 범위를 가정하는 게 더 힘든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제 적정한 숫자 n이 나올 때까지 계속 대입을 해주는데, 실제로 50개를 다 넣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고 3의 거듭제곱이 n과 근접해지는 n이라고 해봤자 1에서 50까지의 숫자야. 그러면 3의 거듭제곱 중에서 1에서 50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들만 보면 되는겨.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확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단원이 끝났고요.